살다 보면요.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. 아, 저 사람을 처음부터 좀 더 냉정하게 봤더라면 왜 그때는 그런 신호를 못 알아차렸을까? 마음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후에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. 그게 친구든 지인이든 혹은 친척이든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받는 경우 말입니다. 그런데요, 더 놀라운 건 그런 상처들이 꼭 젊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60대 이후 오랜 인연일수록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상치 못한 배신과 실망이 찾아오곤 합니다. 왜일까요?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젊을 땐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고 경계도 잘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이 조금씩 너그러워지고 한 번 믿은 사람에겐 계속 믿음을 주게 되죠.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. 더구나 지금은 말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. 말은 누구나 좋게 할 수 있거든요.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뒤늦게 진심을 알게 됩니다.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. 오래된 친구, 30년 지기, 친한 이웃, 가족 같은 사이. 이런 단어들 때문에 문제가 보여도 선뜻 정리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이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설득해버립니다. 그러다 보면요. 정작 내가 진짜 힘들고 외로울 때 그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고 오히려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.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닌 현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.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기억을 쌓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, 지금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, 그게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. 두 번째로는 말보다 작은 행동들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.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. 겉으론 다정하지만 밥 먹을 땐 항상 자기 것만 챙기고 남 얘기할 땐 한 톤 더 흥미롭게 말하고 문제 생기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사람. 그게 바로 관계의 사인입니다. 이런 건 말보다 정확합니다.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. 사람은 작은 행동에서 본성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선을 그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. 어색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분명히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거리는 지켜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마음 약한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은 내가 참아주는 줄로만 압니다.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국 내 에너지를 고스란히 소진시키게 됩니다. 사람이 가장 힘들어질 때는요.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. 내가 아낀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믿은 사람에게 외면받았을 때입니다. 그런 경험 혹시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이제부터는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확실한 기준과 방법을 함께 하나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. 말은 믿을 게 못 돼요. 이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에 속습니다. 왜일까요? 말은 순간의 감정에 맞춰 다듬을 수 있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. 특히 작은 행동은 습관이자 무의식이기 때문에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행동들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,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, 아니면 겉으로만 친한 척 하는지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봐야 할까요? 첫째, 불편한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. 좋은 일이 있을 땐 누구나 웃습니다. 하지만 내가 슬프거나 실수했거나 상대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작게나마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조용히 정리해주고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
눈치 없이 농담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책임이 생겼을 때의 반응입니다. 모임에서 정리할 일이 생겼을 때 이번엔 내가 맡을게요 라고 먼저 나서는 사람, 그 사람은 최소한 관계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반대로 일이 있을 땐 슬그머니 빠지고 칭찬받을 일 있을 때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관계보다 자기 이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. 이건 아주 명확한 기준입니다. 세 번째는 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. 나한테는 친절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불친절하거나 예의 없이 구는 사람, 이런 분들 주위에 혹시 있으신가요? 그건 곧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 가면은 나중에 나에게도 벗겨질 수 있습니다. 사람을 볼 땐 나한테만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. 거기서 그 사람의 인성과 품격이 드러납니다. 네 번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일관성입니다. 말을 잘하고 잘 웃고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몇 달, 몇 년이 지나도 그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태도가 변하거나 내가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거리를 두는 사람, 그건 관계의 중심이 정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뜻입니다. 몇 년 전 65세 이정호 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소소한 일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. 자신은 서운한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지인은 곧바로 연락을 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씨를 험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. 이 씨는 말하셨습니다. 그 사람이랑은 정말 오래 알고 지냈거든요. 하지만 갈등 한 번으로 관계가 끝날 줄은 몰랐어요. 그 순간 깨달았죠.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보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했던 거구나. 이 사례에서처럼 관계를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순간은 충돌의 순간입니다. 그때의 반응이 곧 그 사람의 기본값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말은 감정을 자를 수 있고 표정은 연기할 수 있지만 행동은 결국 진심을 말해줍니다. 우리는 이제 관계의 표면보다 그 사람의 일상적인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. 밥 먹을 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지, 내 얘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는지, 불편한 대화도 피하지 않고 하는지, 이런 게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. 관계는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하고 겉보다 속을 봐야 하며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요.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.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?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사람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. 관계는 마치 옷장과도 같습니다. 입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는 옷이 옷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정작 입어야 할 소중한 옷을 꺼내지 못하게 되죠.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.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관계, 나를 지치게만 하는 관계, 내가 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다면 정작 따뜻하고 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언제 정리해야 할까요? 첫째, 내가 늘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하는 관계. 말 한마디, 행동 하나에 매번 혹시 이거 불편했을까? 또 고민하게 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 관계입니다. 관계란 편안해야 오래 갑니다. 긴장감 위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둘째, 상대가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만날 땐 괜찮은데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허하고 씁쓸한 관계. 그건 이미 균형이 깨진 사이입니다.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가장 쉬운 예가 밥값입니다. 늘 내가 계산하게 되거나 밥값 얘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내가 다음에 낼게 라고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어딘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. 셋째, 나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나의 선택, 나의 말, 나의 생각을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언제든 나를 이용하거나 깎아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작은 표현 하나, 눈빛 하나가 다 말해줍니다.
물론 모든 관계를 단칼에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. 그리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온기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내가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. 기억해 주세요. 진짜 좋은 관계는 많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다를 수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2명이면 충분하고 1명이면 감사한 겁니다. 관계의 품격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시작됩니다. 이제는 그 깊이에 집중하실 때입니다.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? 혹시 중간중간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마음이 쿵 하셨다면 그건 지금이 내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. 내 곁에 있는 사람,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, 이 두 가지만 명확히 하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볍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. 영상 보시며 떠오른 생각, 경험,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.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크나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진심 어린 이야기를 준비해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